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산책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돌볼 경제학 에세이 제게 제 7장이죠. 제목은 내가 보는 새 현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책에서 영화 매트릭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과연 내가 보는 이 세상, 옆에 있는 친구, 가족, 내가 먹는 피자, 빵, 밥,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 나의 애인, 이 모든 게, 이 책이, 이 강의가 과연 진짜일까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참 허탈하죠. 영화는 묻죠. 이 세상, 네가 있는 이 세상,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게 가짜일 수 있을까요? 만약 가짜라면 돌아버리겠죠. 그런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현상학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문적 흐름들입니다. 굉장히 그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철학의 한 분파죠. 이것을 이제 사회과학에서 끌어다가 학문적 인간 현상을 인간 행위의 원인을 연구하는 그런 접근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행정학 책 등 이제 이런 사회과학 서적에서 현상학 비판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많이 소개해요. 근데 굉장히 용어들이 어렵고요. 수험서들 보면 정말 뭔 말이야, 좀 딱딱하고 무조건 암기하게 되고 이러는데요. 여기서는 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철학적 배경을 좀 솔직히 있게 잠깐나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책에서 나름대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이 현상학이다, 비판이다 이런 흐름들은요, 사실 이 분석 철학을 기반으로 한 로지컬 포지티비즘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의 이런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 반발하고 일어난 게 이제 이런 흐름인데요. 특히 현상학은요, 철학계 중에서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이 분석 철학 내지는 논리 실증주의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는 하나의 이 개념을, 즉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원리를 언어 분석, 즉 개념 분석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현상학은 이것에 대해서 경험이라는 것을 분석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거, 저 장미꽃은 빨갛다. 장미꽃은 봄으로써 아는 거죠. 그죠? 저기 강아지가 걸어간다. 강아지 봄으로써 아는 거. 이게 만유인력 법칙을 떨어뜨려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내가 먹는 피자가 맛있다, 달짝지근하다, 먹어봄으로써 알 수 있어요. 모든 지식은, 인간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1 플러스 2는 3이다 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논리적 지식이에요. 그럼 이것이 참이라는 걸 어떻게 있느냐? 선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완전한 이성을 통해서, 이성이 어떤 경지에 올라오면, 선언적 경지에 올라가면 이것이 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논리적인 지식 이외에 대부분의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저기 바깥에 있는 실체의 본질인데 우리가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근대 과학은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과관계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기계적 인과론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대 과학의 자연주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상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과연 우리가 그 본질을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기계적 인과론을 이성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집대성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예요. 칸트는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저기에 장미꽃이 빨갛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와요. 여기 장미꽃이, 예쁜 장미꽃이 있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시각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뇌 속에서 이것을 범주화합니다. 저것은 꽃이다라는 범주고 그 꽃 중에서 어떤 꽃이다라는 범주를 우리 뇌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빨갛다, 파랗다 이것을 범주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 장미꽃은 빨갛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갛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단 하나만 빨간 게 아니고 우리가 분홍, 빨간스름한 것도 빨갛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빨갛다라는 개념의 범주 그리고 꽃이라는 개념이요. 꽃은 뭐냐라고 본질을 물어보면 그 본질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물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물자체. 그 물자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저 피안의 세계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물자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현상학과 비판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피안의 세계로 밀어버린 저 물자체, 초월적인 세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X와 Y의 관계라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그 외부로 격리시켜놓고 나를 보는 자 나와 격리시켜놓고 외부에다 놓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본질에 접근하려면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살 경험이요. 자살의 원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자살해보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죽지는 않았지만 자살의 직전까지 가봤다. 그러면 자살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관계, 빈곤도가 얼마나 올라가면 이 자살이 생길 수 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학의 시발점 배경이 됐던 것이 이제 해석학이라는 것인데, 딜타이의 해석학이라는 건데, 이런 해석학적 접근이라든가 현상학적 접근은요, 우리가 객관적 지식이라는 것은 온전히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것의 사물의 본질을 어떻게 접근하냐?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것도 이해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현상학의 등장은 이 로지컬 포지티비즘이라는 논리 실증주의라는 이런 접근법, 그리고 자연과학의 기계적 인과론이 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이런 것 같은 인간 파멸의 위기까지 몰고 왔다라는 그런 반성에 입각해가지고 사물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등장한 것이 현상학이고, 비판이론은 우리가 네오막시즘이에요. 우리가 네오막시스트라고 합니다. 네오마르크시스트, 즉 신공산주의자예요. 이 네오마르크시스트는 190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한 거예요. 하버트 마르쿠제라든가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마르쿠제, 아도르노, 이런 학자들이, 철학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 칼 막스가 주장했던 1800년대 자본론을 기점으로 한 공산주의론, 1848년에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발표가 되죠. 마르크스 엥겔스에서. 이후에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거대한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대부분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뭐 독일 이런 데 다 실패했죠. 예? 겨우 성공한 것이 1900년대 초반이었죠. 1917년에 레닌이 일으킨 러시아에서 혁명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달성이 됐죠. 그리고 이제 동권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사실상 유럽 본토에서는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왜 실패했냐? 실패의 원인이에요. 공산혁명의 실패의 원인이요. 실패 원인이 뭘까?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종교에서 봤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막스 웨버가 주장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개신교 중에 하나인 프로테스탄티즘, 켈빈교죠. 켈빈교의 그런 윤리가 청빈주의 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 기여를 했다라고 한 것처럼 종교라는 이런 신앙 그리고 정신세계죠. 이 정신세계가 바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됐다, 장애물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들이 단결해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공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점점 자본가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복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혁명 의식을 다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우리가 칼 막스는 이걸 상부구조라고 하거든요. 상부구조. 정신세계거든요. 이 종교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은 정신세계, 사상 이런 것들 정신세계. 하부구조가 즉 물질의 세계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의해서 상부구조가 타도된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이제 상부구조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사상이라든가 종교,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 어기에 속해 있는 어떤 정신에 어떤 힘이 있다고 그것을 헤게모니라고 봤습니다. 헤게모니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이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지 않고서는 공산혁명을 이뤄낼 수 없다. 그러면 이 헤게모니는 정신세계인데 이 정신세계를 누가 이끌 것이냐? 그것은 인텔리겐차들, 즉 지식인 계급들이 이끌어야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서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은 지식인 계급을 전면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라는 것, 이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헤게모니고 이 헤게모니를 안에는 거기에는 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헤게모니의 힘은 이데올로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서 그것을 완전히 분쇄해버리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게끔 하는 거. 그것이 비판이다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낱낱이 까발기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전교조라든가 그 다음에 민노총 이런 자들이 또 각종 문화예술계 이런 쪽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네오마르크시스트들이 활약을 해서 결국 좌경화가 급속도로 노동계와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쪽에 엄청나게 퍼져 있고요. 문화계, 방송, 출판, 연극, 영화 이런 쪽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죠. 그 유명한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사실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이데올로기의 색깔에 다 뒤집혀져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층 더 나은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8년
독일에서 일어났던 68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그 최고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성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근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든가 사회과학, 특히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형성했던 거대한 메가 시어리들, 거대한 이론들, 그래서 수요공급의 법칙이라든가 뭐 케인즈의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장의 담론, 이런 것들, 국제 무역의 제기, 결국 세계 평화를, 경제의 번성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런 담론들, 이런 것들이 거대한 담론들이 다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힘의 우위에 계급을 반영한 거죠. 계급을 반영. 모든 이론은 계급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론은 계급이라는 클래스라는, 소셜 클래스라는 것에 올라서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진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한 진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모더니즘이 쌓아올린 진리의 체계, 이론들, 시어리들이죠. 각종 이론들, 개념들, 이것을 다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내고자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현상학과 비판 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우리는 이 로지컬 포지티즘 같은 양적 접근에 비해서 우리는 질적 접근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인간의 행위를 관찰 주체가 마치 연필이라든가 돌멩이 이렇게 관찰하듯이 완전히 나와 분리된 외계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나는 감정이입 방식으로 주체와 객체를 일치화시킴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자고 하고, 그리고 기존의 모든 지식들은 다 이데올로기의 담론 위에 올라선 계급적, 즉 권력을 반영한 것이다. 힘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쪽의 세계관입니다. 자, 어떤 것이 옳을까요? 매트리스는 무슨데? 영화 매트리스는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 모든 것이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 매트리스 영화는 바로 이런 질적인 흐름, 이런 철학적 접근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자,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